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웅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수뇌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윗선 수사가 턱 밑까지 다다른 상황입니다.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지난 2020년 9월 22일에 발생한 이 대준시의 서해 피격 사건, 그동안 검찰까지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한 4개월여 됐습니다. 네. 그런데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3일, 그리고 김웅희 전 해경청장은 14일 검찰이 소환 조사를 했는데 지금 며칠 만에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수사가 지지부진해 오다가 네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취임한 이후 네. 지금 수사가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까지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뭐하냐, 수사가 왜 이렇게 안 되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죄,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판했는데 차근차근 지금 진행되어 왔고, 지금 보면은 이제 소환해서 한번 조사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치는 단계로 들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 좀 드물죠. 더군다나 장관과 청장 아닙니까? 그 여기 보면은 뭐 이 경찰 해경청장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했으니까 지금 이제 이게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혐의는 뭡니까? 지금 이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욱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공용 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입니다. 세 가지 언론에 이제 드러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이제 부하들한테 부하들이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상사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 보고서 또 엉터리로 허위로 작성하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 다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도 뭐 똑같이 이제 되겠죠. 관련된 흐름 속에서. 그리고 이제 공용 전자기록 손상이라는 것은 군사통합정보 처리 체계라고 MIMS라고 영어로 MIMS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군사 정보 시스템 안에 뭐 기밀이라든지 첩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도청 거기서는 다 감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감청 자료라든지 들어온 것을 이제 삭제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혐의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는 자진월북이라는 게 이제 정부의 판단이었잖아요. 근데 그와 관련된 다른 내용들, 다른 내용의 군사 기밀들을 삭제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판단과 다른 보고를 하게 하고, 이제 뭐 그런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지난 13일에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뭐 서욱, 김웅희는 물론이고 뒤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서훈이라든가 박지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20여 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우선 서욱은 그렇게 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그 다음에 김웅희 해경청장 이 사람이 사실상 수사를 총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감사 결과를 보면은 월북몰이를 하기 위해서 사건을 은폐, 조작한 그 당사자가 바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한 사람은 뭐 서욱도 됩니다만은 가장 크게 한 사람이 김웅희 아닙니까? 여기는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경찰 해경의 총책임자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을 바로 세우고 사실관계를 밝혀서 공명정대하게 법을 집행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흐름으로 보니까 우리가 뭐 이건 상상한 부분인데 청와대하고 뭐 돌아가는 게 이거는 월북으로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뭔가 됐겠죠. 지시가 내려왔겠죠. 예, 이거 월북 머리다. 월북으로 정해졌다. 그 방향에 따라서 모든 걸 맞춰라. 그게 두 가지가 가능한데 일단은 이제 위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 사람 아니라고 해야 되는 그렇죠. 이제 직책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 거고 또 그렇게 한 거로 볼 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장관이 하라 했다고 그래 뭐 이렇게 해서 했겠어요. 이게 최고위층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뭔가 확실한 어떤 메시지가 왔으니까. 그렇겠죠. 왜냐면 이게 지금 정권 바뀌면 자기 감옥 갈 수도 있는 사건인데. 그 뭐 본인도 다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하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니까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여기 이제 아까 공용 전자기록 손상은 없어요. 없고 이제 일단 등위로 돼 있으니까 뭐 다른 것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월북한 것으로 원래는 이제 제대로 조사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고 밝혀야 될 사람이죠. 근데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그 혐의죠, 혐의. 근데 위에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의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험 결과를 왜곡해서 그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게 그 우선 구명조끼 예, 예. 그게 입고 갔다고 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구명조끼는 한 벌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입었던 구명조끼는 한자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중국어 선에서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드러난 것은. 네. 그 슬리퍼도 마찬가지죠. 그 사진까지 해갖고 그때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밧줄 속에 들어있는 슬리퍼. 그러니까 신발 신고 가면은 걸리적거리니까 슬리퍼도 넣고 갔다 했는데 그 사람 거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대준 씨 거가. 전부 이제 조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만약에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아직까지는 뭐 이제 기소 단계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확인된다 그러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없는 사실을 만들고 첫째는 이제 꽃게 구매 알선을 하던 이 씨가 구매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 그 기사가 다 나왔어요.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그 기사를 보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렇게 믿었죠. 월북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도박에 몰리고. 근데 보니까 이거는 이제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전혀 근거 없는 거예요. 가정부라 얘기도 그때 나왔었어요. 또. 이게 어떻게 결과를 경찰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이러면 옛날 말대로 그 원님 재판처럼 내 죄를 내가 알렸다고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너무 이 민주국가, 법치국가, 근대국가, 현대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국가가 범죄 행위를 지금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국가 범죄죠. 경찰의 최고 책임자가 했다는 거, 해경의 최고 책임자가 했다는 이제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지금 기가 막히는 것은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구명조끼 한자가 지금 있었다고 보고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한자가 있었다는 건 중국 어선으로부터 구명조끼를 받았다는 게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 보고서를 보고를 하니까 이제 난 안 볼 걸로 할게 안 본 걸로 하겠다고. 수사 발표에서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국민을 호도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또 이 수사를 호도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진술이 확인돼서 여기도 뭐 제가 볼 땐 재판에 가서 뭐 중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저는 이 건에서 이제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조금 약간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그 이대준 씨가 그 이제 감시선에서 이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 경황은 지금 뭐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국 어선에서 구조됐는데 떨어진 곳은 그 우리 해역이 NLL 아래 그러니까 우리 영해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이제 중국 어선들이 와가지고 이제 불법 조업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황으로 볼 때 그때 당시에 근처에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있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이대준 씨가 거기 떨어졌고 떨어지니까 일단 중국 어선이 구한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해서 그러니까 그 구명조끼도 주고 그 부유물이라고 떨 수 있도록 그 스티로폴 비슷한 거 그것도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대준 씨가 나중에 이제 발견된 것은 북한 쪽 해역에 가서 이제 이대준 씨가 북한군 앞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에 이제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추정이 가능하지만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이제 불법 조업을 우리나라 바다에 와가지고 저 중국 어선이 막 저 꽃게 같은 거 잡아가다가
이게 이제 이 공무원이니까 이제 그런 거 단속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하간 하여튼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떨어졌고 중국 어선이 이 사람을 건졌다가 원래는 거기다가 이렇게 풀어주면 당연히 그냥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국 어선이 어느 어선인가 이 사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선박 번호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을 이상하게 데리고 가가지고 북한 바다에 가서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북한은 이제 워낙 그 장비도 부족하고 이런 경제도 안 좋으니까 바다의 저 수역의 그 조업권을 중국에 팔았어. 그러니까 서해 바다에 그 한반도 아주 가까운 꽃게 황금 어장에 북한 쪽은 중국 어선들이 합법적으로 가서 조업을 할 수 있고 우리 쪽은 불법이에요. 그쪽은 어장을 팔았으니까. 팔아먹었죠. 그래서 우리 어장에서 이제 저 이대준 씨를 발견해 가지고 저쪽 어장에 북한 바다에 떨어뜨리고 가면 만약 북한 당국에 발견돼도 뭐 이 사람이 신고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 과정도 지금 우리가 뭐 이거 다른 거 본다고 보지도 않고 있는데 그 중국 어선도 상당히 비인도적인 짓을 했을 그러네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쪽에 떨어졌는데 그걸 전부 엉터리로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영장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뭐 도주 우려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증거인멸의 우려 가능성은 상당히 그렇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서로 입도 맞추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속영장을 뭐 판사가 요새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의 안전과 또 당연히 해야 될 어떤 구조조치 이런 거 하지 않은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이게 월북몰이를 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조작을 해가지고 월북몰이를 시켜버린 거죠. 이대준 씨에 대해서.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월북몰이 하는 타이밍, 시간을 보면은요. 이게 그 회의를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23일 날 그러니까 오전 1시에 관계장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거기에 이제 그때 서훈이가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컨트롤 타워가 된 거죠. 거기서 원 보이스를 내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문재인한테는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안 한 걸로 되어 있고 문재인은 잠을 쿨쿨 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다음날 오전에 8시쯤 문재인한테 서훈이가 대면 보고를 했고 또 10시에 관계장관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완전히 월북몰이 쪽으로 결정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장관 회의가 끝나고 2시간 후에 군 첩보, 아까 이제 군이 첩보가 도청하고 뭐 여러 감청한 자료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살아있고 북한 해역에 떨어져 있고 뭐 예를 들어 조끼를 입고 둥둥 떠 있다든지 뭐 또 저쪽에서 누구냐 물어본다든지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특수첩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SI라고. 그게 60건. 60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김혜경 청장은 나중에 이제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이렇게 한 거고, 당시에는 이제 서욱 국방장관이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 국정원도 그 비슷한 시간대에 그 46건의 정보를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박지원이 걸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박지원이가 자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 삭제를 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1시에 결정이 나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서욱 전 장관이나 김홍희 전 청장은 구속영장 1차적으로 청구가 됐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조금 그 컨트롤 타워에서 결정된 내용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뭐 합참 같은 경우도 완전히 이렇게 피살 소각했다고 다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이걸 전부 추정이라는 걸로 또 바꿨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이걸 왜 단정적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하니까 김정은의 무슨 전통문 하나 보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컨트롤 타워 최종 정점에 최종은 아니지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사람은 서훈이고 국가안보실장이고 그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그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을 했고 관계관은 그때 참석도 못 해가지고 국회에 와서도 좀 불평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나는 안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도 그 안보장관 회의 멤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에도 이게 관련이 되니까 관계관을 분리하는데 별 도움 안 된다고 안 부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런 사람들 이제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 남았죠. 바로 불러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 박지원 같은 경우도 46건. 예. 여기 서울고 여기는 60건이지만 예, 거의 예.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소환이 우선 초입계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이제 조사하고 이제 뭐 남은 강권은 여기 이제 조사해서 또 이제 뭐 구속영장 청구하든 기소하든 또 뭐 있을 것이고 그 위로 이제 또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정점은 결국 문재인한테 가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전부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했던 것이고 사실은 북한과의 관계를 그 염두에 둔 어떤 조치들이었기 때문에 뭐 불가피하게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느낌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수사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소환하는 건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불쾌하다 하고 달라들고 뭐 거기 또 뭐 여러 가지 또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이죠. 사안이고. 그래서 아마 거기는 여하간 하여튼 부르긴 해야 될 거예요. 부를 텐데 이제 거기에 가는 과정은 조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지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이제 박지원하고 서욱하고는 빨리 불러야죠. 이제 빨리 불러서 서훈이. 서훈 참, 서훈. 이인영도 마찬가지죠. 우선 문재인 같은 경우도 6시 36분에 보고를 받고 9시 40분에 피살이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뭐 했는지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그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문재인한테 조사하겠다니까 불쾌다, 무리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은 이것도 있지만 서해 비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지금 공공수사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노영민이를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 16일 날 소환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뭐 좀 일정을 조정하자 해가지고 뭐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곧 부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2019년 11월 2일 날 이 탈북 어민이 남한에 왔는데 한 3일인가 이틀 조사하고 바로 7일 날 강제 북송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뭐 방송에도 영상이 다 나왔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당시는 이제 정영이가 안보실장이고 서훈은 국정원장 시절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노영민이가 그 4일 날 청와대 당시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을 결정을 했으니까 노영민부터 부르고 그 중요한 정우영, 서훈 이 사람들도 안 부를 수 없잖아요. 다 불러야죠. 불러가지고. 결국 이것도 최종적으로 결정은 누가 했느냐. 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한테 간다고 봐야죠. 물론 여기서 뭐 서훈, 정용, 여기도 큰 역할을 했겠죠. 뭐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지만 모두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경찰청장,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국방장관도 뭐 정말 군에서 커리어를 다 거치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육참 총장까지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경찰청장도 뭐 법을 다루는 사람이고 이런데 여기서 한꺼번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했을 때는 정말 인사권자이자 최종 결정권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통치권 차원에서 사실은 약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결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강력한 요청이 있었지 않았다면 이런 결정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일단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부 김정은을 향해 있잖아요. 김정은에게 유리한 것, 김정은에게 좋은 것, 우리 국민이 죽든 말든 또 탈북한 그 북한 주민, 거기는 결국은 뭐 헌법상으로 우리 국민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조사를 받아야 돼요. 우리 손에 먼저 들어오면 우리가 조사해서 그때 그 살해 혐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 살해 혐의가. 그럼 그 북한식 조사가 아니고 한국식 조사를 받아서 또 판단하고 변호인의 조언을 받을 권리 속에서 어떤 판결을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보내버린 거예요. 절차도 다 밟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만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유엔이라든지 국제사회 또 유엔 인권 담당 어떤 관계자들도 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수사해서 결국은 이제 문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좀 과격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니 박근혜 22년, 이재명 17년 받았는데 문재인은 훨씬 더 중환죄를 범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 정권의 국정원장 3명을 다 감방에 보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김문수 위원장도 역사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서해 피격 사건이라든가 탈북민 강제 북송의 최정점에는 결국 문재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서면 조사할 수 없는 사안 아닙니까? 이 사안은 중대 당연히 소환 조사하고 포토라인에 세워야죠. 지금 그래서 깜빵을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무적 정치적 통치적권적인 결단의 사항이고 우선 조사는 해야죠. 지금 이제 이 글에 그 기사의 댓글을 보면 민심이 약간 보입니다. 제가 한 몇 개 소개를 해드리면요. 다음은 누가 뭐래도 하늘이 두 쪽 나도 무능 독재 문재인 개입 여부다. 빨리 수사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윗선도 구속시켜라. 윗선은 지금 코스럼 치고 있을 것이다. 그래야 진실이 밝혀집니다. 다음엔 서훈, 박지원, 그 다음은 문 해놓고 뭐 어벙벙 이렇게 놨어요. 서훈, 박지원은 뭐 거의 깜빡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결국은 이게 뭐 상당한 민심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거 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인 댓글이나 이제 이런 것은 진실을 밝혀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처벌이나 또는 최소한 진실을 확실하게 밝혀져야 되고 정의가 이제 그 실현돼야 한다. 서야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